걷기도 전에 스크린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연필을 쥐기도 전에 손가락 하나로 글을 익힙니다. 또래 친구보다 디지털 기기와 먼저 가까워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고 놀고 배우는 아이들. 과연 디지털 육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10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1세 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고 답한 부모가 23.6%나 달했습니다. 갈수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기는 더 화려한 색깔과 그리고 더 현란한 몸 동작과 더 아주 음향적으로 사운드가 좋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What happens is now the mind's going to be overstimulated, so everything in life will be boring to them. 영유아기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노출은 We have concerns that this can lead to both physical and emotional and sometimes social consequences that are not really desired. 서천초등학교 2학년 167명의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정서지능 검사지가 주어졌고요.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디지털 기기에 최초로 노출된 시기와 디지털 양육 태도를 묻는 질문지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학생 중 21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는데요. 이 중 5명은 디지털 기기를 평균보다 많이 사용한 친구들이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적게 사용한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주의가 차단된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총 10개의 사진을 보게 될 텐데요. 그중 5개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사진이고요. 나머지 절반의 사진은 더럽고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정적인 사진입니다. 상반된 느낌의 사진을 봤을 때 동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동공이 요만한 사이즈라고 했을 때 정서 자극을 접했을 때 동공이 이렇게 확 커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정서 자극을 접했을 때 동공이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 확장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주관적인 정서 강도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동공 실험에 참여할 첫 번째 아이가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동공이 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실험자의 머리에는 초소형 고속 카메라가 달린 헬멧이 씌워졌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변화하는 동공의 모습이 초당 15프레임의 속도로 촬영되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해온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아이들의 동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긍정적인 사진을 먼저 보여주도록 하죠. 보이시나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하지만 동공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공이 눈에 띌 정도로 커졌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긍정적인 사진을 봤을 때는 0.81cm까지, 부정적인 사진을 봤을 때는 1.5cm까지 동공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실험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사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동공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정적인 사진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흔들릴 뿐 동공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사진을 봤을 때는 0.96cm, 부정적인 사진을 봤을 때는 0.98cm였습니다. 불과 0.02cm의 차이입니다. 긍정적인 자극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평균 7.42%나 커졌지만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불과 0.04%만 확장됐고 부정적인 자극에서도 각각 11.7%와 0.05%씩 변화함으로써 정서 반응에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자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이미지는 화려하고 현란합니다. 아이들은 그 강력한 자극에 쉽게 매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야만 뇌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의 차이가 동공 확장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공 실험에 앞서 정서지능과 디지털 양육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디지털 매체를 접한 아이일수록 정서적인 능력이 낮았고 만 2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고 답한 아이들의 경우 정서적 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기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어떤 자기 조절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리적인 조절, 인지, 주의 조절, 그리고 감정의 조절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정서지능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일련의 조절들을 다 포함하는데 영유아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렸을 때 스마트 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은 이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의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뇌는 아직 조립되지 않은 기계와 같습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뇌세포를 제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후 24개월까지 뇌의 신경회로는 급속히 발달하는데요. 경험을 통해 자극을 받은 뇌세포는 연결이 되고 자극을 받지 않은 뇌세포는 시냅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엄지손가락 4분의 1면 정도의 무려 500개의 감각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 뉴런을 통해 다양한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거죠. 전자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보다 연필을 잡을 때 더 많은 신경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글씨를 쓸 때 뇌는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친구와 눈을 맞추며 놀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과 마주할 때보다 더 많은 신경 활동을 필요로 하고 보다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24개월 이전까지는 자극을 받는, 말하자면 적절하게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자극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서든 아니면 감각이든 그런 오감 같은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 지금 되게 우기는 거 알고 있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엄마를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 네가. 안 돼. 왜? 시켜줘야 해. 안 그러면 나 숙제 안 할 거야. 엄마가 말했잖아. 숙제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영원히 학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는 거. 엄마와 성윤이의 팽팽한 신경전. 벌써 1시간째입니다. 문제는 숙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때문인데요. 오늘 2시간 안에 해보겠다고? 이거 줘? 오늘 엄마가 성능순 치고 한번 더 믿어볼게. 엄마 나도.
딱 10분만 게임을 하고 숙제를 하겠다는 말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여기 오빠 기절해야지. 그래도 엄마가 집에 있는 휴일엔 통제가 되는 편입니다. 오늘 대박생. 평일에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내는 날도 부지기수라는데요. 엄마가 직장에 다니느라 할머니 손에 키우다 보니 TV와 게임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엄마가 숙제 잘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분 걸리냐면 한 3분. 금방이면 된다는데 3분이 걸렸어요. 제가 그동안 완전 짜증나서 완전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짜증나서 제가 언제 핸드폰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부서졌어요. 확실히 그런 TV나 게임에 의해서 아이가 너무 좀 이렇게 몰입해 간다라는 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가 그게 또 1학년 유치원 된과 다르게 1학년 2학년 되니까 더 좀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면 좀 통제력을 잃어서 막 분노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 보고는 게임을 미끼로 겨우 책상 앞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숙제를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난 좋은 때까지 안 열어. 네 거네. 내가 성성이야. 한 번만 더 집중 안 하고 떠들면 방에 들어간다. 싫어. 공주니까 그만 들어라. 숙제를 펴놓고도 여기저기 참견하고 딴청을 피우느라 30분이면 끝날 숙제를 한두 시간씩 끌기 일쑤라는데요. 오늘은 1시간 만에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빨리 게임을 하고픈 마음 때문입니다. 성윤아, 이렇게 드셨어? 셀 수가 없다. 너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그냥 바로 게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너는 왜 나가서 노는 거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그랬더니 게임하는 게 더 좋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게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해도 자기가 리드를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데 이거는 뭐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 친구보다 게임이 좋고 놀이터보다도 TV가 좋다는 성윤이. 이 네모난 세상 안에서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면서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과 맞바꾼 것이 과연 친구뿐일까요? 스마트 기기,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충동적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절이나 어떤 기다림, 인내 없이 쉽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은 아이들이 참고 기다리고 조절하는 그런 어떤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하는 게 아닌가. 디지털 기술이 아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훌륭한 학습 교재가 되기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풍부한 지식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똑똑해질수록 부모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올 수 있는 해로움 때문에 이 장점을 갖다 외면하게 되면 아이들은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 물건의 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See, there's a point where as human beings, we need to be a master of the technology. If we let the technology master us and we lose empathy, it's going to be scary.